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기나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되면서 날씨도 많이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또 따뜻한 봄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마음에 힘든 거 다 떨쳐버리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 이제 말을 잘하는 그런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말 잘하고 싶죠, 여러분들? 네, 자,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두 배, 세 배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수천 배, 수만 배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될 수 있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된다. 제가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건 부정의 말을 하건 어쨌든 우리는 파문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마치 우리가 이제 돌을 호수에 던지면은 이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들 저기 퐁당퐁당 노래 기억나시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돌을 던지니까 시냇물이 막 퍼져서 건너편에 앉아 나무를 씻고 있는 우리 누나의 손등을 간지러 주었던 그런 노래 가사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에게는 파문을 불러일으켜서 큰 감동이나 큰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파문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업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좀 전달을 해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감동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한번 내가 해보자는 어떤 의지,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파문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단지 그냥 인체정화, 인체정화, 인체정화를 계속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귀가 솔깃하게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하는 비법을 쭉 배워볼 텐데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하는 비법들은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 스피치 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이미 검증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면은 이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한번 해서 훈련을 해보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매출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다음에 매출 많이 올라가시면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네. 그럼 이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스트가 지금 활성화를 안 해 놓으셨네요. 어떻게? 자, 화면 공유해 주십시오. 아, 됐네. 예. 자, 화면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말을 잘하는 3단계 이 엘리베이터 화법을 배워보셔야 됩니다. 자, 말을 할 때는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즉, 뒤죽박죽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엘리베이터 화법이라는 이름은 왜 생겼냐면은 1층에서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10분, 30분, 1시간 긴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설득을 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1층에서 14층까지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길어봐야 한 40초에서 1분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40초에서 1분 정도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전달해서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1분 이내에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분 이내에 설득을 시키려면은 불필요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결론이나 핵심을 먼저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근거 및 부연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요약. 결론이나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스피치 교육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긴장 떨림이나 발표 불안이나 다른 사람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이나 또는 소심한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긴장 떨림, 발표 불안,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 이런 문제들은 NLP나 최면과 같은 심리치료법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심리치료를 한 다음에 편안한 그 사랑의 어떤 환경, 이른바 참만남 심리가족의 편안한 사랑의 환경 속에서 마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 꾸준히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동문 교수가 하고 있는 이 스피치 교육은 국내 최초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 말을 못해서 고민인 분이 계시다면은 정동문 교수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어때요? 좀 귀에 좀 솔깃하게 들어옵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근거 부연 설명을 하고 다시 결론 핵심을 한 번 더 반복하고 힘을 촉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파비스 관련된 그런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파비스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번 잘 보세요. 필요하면 사진 찍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체 정화를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소화기관과 혈관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과 혈관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몸에는 다양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몸에도 대청소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인체 정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체 정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고의 효소식 인체 정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죠? 네. 자, 이 예문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체 정화를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처음에도 나왔지만 마지막에도 또 나오죠. 자, 따라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체 정화를 해야 합니다. 결론이 두 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할 때는 결론을 처음에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이른바 결론으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제가 국민학교였네요. 국민학교 다닐 때 주제문 찾기 이런 시험 문제 많이 풀어봤죠. 주제문. 우리 글을 읽을 때도 주제문이 있단 말이에요. 주제문. 주제문이 앞에 나오는 경우를 두괄식이라고 그러고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를 미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문장에는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두괄식과 미괄식을 통합해서 말을 해야 돼. 즉 쌍괄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을 처음에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론을 처음과 끝에 두 번 이야기하느냐? 자, 사람들은 들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듣고 있지만은 그냥 흘러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말을 반복해 주지 않으면은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처음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대꾸를 이룰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보세요. 결론이나 핵심을 먼저 말한다. 자, 결론의 핵심 다시 한번 반복하고 행동을 촉구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옛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3000% 빠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00% 빠진다. 3000% 빠진다는 말은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과 대화를 할 때도 이제 3000% 빠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항상 대화를 해야 되냐면은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다음 결론과 관련된 여러 근거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결론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결론으로 되돌아와서 마무리한다. 자, 3000%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갈 때 이제 3000% 빠진다는 이야기가 부산에서 원래 목포로 가야 되는데, 자, 부산에서 목포로 가기 위해서는 진주에서 열차를 한번 더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진주에서 3000%로 가는 열차가 있었어요. 근데 진주에서 목포로 가는 열차를 갈아타지 못하고 3000%로 가는 열차를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 빠지게 되죠. 그럼 목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0포에서 다시 진주로 돌아와야 되겠죠? 진주로 돌아와서 목포로 가는 차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말을 할 때도 자, 결론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과 관계없는 이야기로 빠지면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여기 잘 좀 접목을 시켜 본다면은 자, 결론이나 핵심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근거 및 부연 설명을 하고 자, 세 번째로 결론이나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행동을 촉구한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으면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파비스 관련된 이 예문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2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제 USP, 자, Unique Selling Proposition, 독특한 판매 제안 스피치란 뜻입니다. 이것도 아주 강력한 그런 스피치 기법입니다.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자,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이어서 고객의 문제를 묘사하죠. 2단계.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어서 당신 회사가 제공하는 해결책을 설명한다. 자, 이런 식인데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집에 물이 새서 배관 수리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다가 하루 종일 기다렸던 적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서 절대로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고객이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기법입니다. 병 주고 약 주기 기법. 자, 병을 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약을 주면은 아픈 게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먼저 고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고객에게 해당되는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객은 아마 관심과 흥미를 가질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와 해결 이 두 가지가 당근과 채찍처럼 자, 대조를 이루면서 관심을 끌게 되죠. 자, 귀에 쏙 들어가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치 교육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자, 밤을 새워가면서 발표 준비를 했는데 정작 발표를 하다 보니까 머리는 하얘지고 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모든 할 말은 잊어버리고 준비한 내용 중에 10분의 1도 이야기를 못하고 창피를 당하면서 내려왔던 적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장 빠르게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자,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깃든 첫 만남 심리가족이라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 마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스피치가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한 달 이내에 자, 누구든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귀가 좀 솔깃하죠?
자, 여러분 그 팝잇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면 손 흔들어 주세요. 자, 팝잇 관련된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이런저런 다이어트는 모두 해보았는데 그때뿐이고 요요 현상으로 더 살이 쪄서 좌절한 경험 말이죠.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효소식 인체 정화를 통해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여 소화기관과 혈관, 오장육부의 대청소를 통해 태어날 때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다른 다이어트와의 차이점은 단지 식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건강 10계명이라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 드리면서 인체 정화를 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옵니까? 자, 느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말을 할 때 이제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하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고객이 당뇨다.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자, 병원을 1년, 2년 다니면서 당뇨약을 먹었지만은 당뇨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힘들었던 적 말이죠.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효소식 인체 정화를 통해 먼저 몸의 대청소를 합니다. 자, 몸에 독소를 빼고, 자, 몸에 체지방을 줄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혈액이 맑아집니다. 혈액이 맑아지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죠. 당연히 혈액 속에 당 수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살을 빼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굶기식이나 뭐 운동이나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인체 정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만들어주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당 수치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이 인체 정화를 해보시면 당뇨는 그냥 해결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이어서 고객의 문제를 쭉 한번 묘사를 해주고, 자,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해결책을 설명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은, 자, 바로 관심을 쫙 끌어당겨서 귀가 솔깃하게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술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PREP 기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PREP. 자, P는 뭐냐면 포인트, 핵심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자, 리전은 근거 부연 설명을 한다. example, 사례, 예화, 경험담을 들려준다. 포인트는 뭐냐? 핵심을 반복하고 결론을 반복하고 행동을 촉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point, reason, example, point 이제 첫 글자를 따서 PREP라고 하는데 앞서 했던 이제 그 3단계의 뭐 결론, 근거, 요약과 좀 비슷하긴 하죠. 그렇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피치를 잘 하려면은 자, 심리 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리전. 왜냐하면 이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은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몇 년 동안 스피치 학원을 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피치 학원을 다녀도 그때뿐이고 또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또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했던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한 두세 차례 체면 치료를 받게 되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학교에서 국어책을 읽다가 너무 심하게 긴장하고 떨어서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되고 떨려서 불안하고 말을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치료를 해주면서 스피치 교육을 시키니까
한 달 이내에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스피치 차원에서 1년, 2년 다녀도 안 되는 게 저한테는 한 달 이내에 그냥 긴장 떨림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포인트. 따라서, 자, 이 스피치 발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동문 교수가 하는 이 참만남 치유 스피치는 국내 최초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긴장 떨림이나 발표 불안이 있다면 정동문 교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근거를 설명하고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죠. 예. 앞서 이제 그 3단계 화법에서 예가 없었죠. 이제 이 PRGP에는 예화가 들어간다. 예화. 경험담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3단계 엘리베이터 합법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게 PRGP다. 이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파비스와 관련된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포인트입니다. 자, 심장병, 뇌출혈, 당뇨,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리전. 왜냐하면 비만으로 인해서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궁극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심장병, 뇌출혈, 당뇨,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이제 예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한 대부분의 비만 환자들은 하나같이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심장병과 뇌출혈의 위험성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C는, 저 암흑의 C는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서 병원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저와 상담하면서 비만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결단을 내리고 10kg 몸무게를 감량했는데 당뇨와 고혈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설명했어요. 자, 마지막에 다시 이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심장병, 뇌출혈, 당뇨,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칼로리 제한 효소식 인체 정화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자, 이 PRGP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요즘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수능 시험 준비하는 분들, 뭐 이제 옛날에는 논술 시험을 쳤거든요. 논술. 대학을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을 쳤는데 논술 시험을 칠 때 이렇게 PRGP로 글을 쓰면 돼요. PRGP로 이제 포인트. 자,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서술하고, 자, 리전, 근거를 설명하고, 자, example, 사례, 예를 들어서 보충하고, 마지막에 포인트. 다시 결론을 반복하면서 행동을 촉구했다. 자, 글쓰기와 말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사람은 말도 논리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하느냐면 글을 쓰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말하기 전에 글을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런 그 말하는 기법에 맞게 다양한 글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우리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효과적일까? 자, 그걸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글을 쓰면서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PRG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쓰면서 훈련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제가 가르쳐 드리네요. 이번 IPB 기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IPB. 자, 이 기법도 아주 강력한 기법인데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IPBI는 뭐냐면 인스턴트, 사건, 이른바 에피소드, 사례,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한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자, 그 이야기 요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점. 제 이야기의 요점은 뭐뭐입니다. 자, 세 번째, 베너핏, 이득. 자, 듣는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뭐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또 스피치 교육을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이분은 이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피치 학원만 한 5군데를 다니는 분이에요. 좋다는 스피치 학원을 다 다녀봤는데 그런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원 다닐 때는 좀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은 또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분은 내 인생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제발 발표할 때 떨지 않고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상담하면서 이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은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만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최면 치료를 받아서 긴장 떨림 불안의 근본 원인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나서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치료를 해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어릴 때 너무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고 엄마랑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아버지가 술 마시면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기가 죽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어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떨리고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무서웠던 것처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 드리면서 앞에서 말을 하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이내에 너무 좋아져 버려요.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너무 말을 잘해요.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저의 이야기의 요점은 이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은 스피치 학원을 다녔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심리 치료를 해서, 즉 NLP나 체면을 통한 심리 치료를 해서 긴장 떨림이나 불안의 근본 원인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심리적인 원인을 없애고 그리고 편안한 첫 만남 심리 가족의 그 환경 속에서 스피치 훈련을 해야만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베너핏 이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나 불안 심리가 있다면 반드시 체면 치료를 받으면서 스피치 교육을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반드시 체면 치료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첫 만남 치유 스피치는 국내 유일한 심리 치료 스피치 교육이니까 저한테 오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큰 마력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도 여러분들 할머니가 이야기 들려주면 어땠어요? 할머니가 이야기 들려주면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머니한테 매달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뭐 선녀와 나무꾼 뭐 이런 옛날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뭐 인체 정화가 뭐고 효소식이 뭐고 뭐 파비스가 뭐고 이런 딱딱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나서 상담한 고객에 대한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우리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가 심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자, 대사증후군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뭐 또는 뭐 뇌졸중 때문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뭐 파킨슨 병 때문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런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자, 저의 이야기 요점은 뭐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해보신다면 뭐 선생님도 뭐 해보신다면 이렇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그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비스 관련된 걸 제가 또 하나 이제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이 당뇨와 고혈압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분의 식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인스턴트 식품 먹지,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지,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 뭐 야식 먹지, 폭식하지, 밤에 잠 안 자지, 수면 부족에, 과로에 뭐 어쨌든 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면서 병원에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됐겠습니까? 이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당뇨 고혈압은 병원을 다녀서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식습관을 고치고 건강 10계명에 맞게 자, 식습관을 고치고 이 우리 파비스의 효소식 인체 정화를 해야 되겠구나. 요걸 이제 이분이 깨닫고 정말 자, 오지 마음을 먹고 3개월 동안 인체 정화를 한 거예요. 살이 한 10kg 이상 빠지고, 그러니까 뱃살이 빠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혈액이 맑아지고 당뇨 고혈압은 그냥 해결된 거죠. 이렇게 좋아져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 제 이야기 요점은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통해 몸무게를 감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점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너핏 이득. 자, 여러분들도 칼로리 제한을 통한 효소식 인체 정화를 통해 비만을 해결한다면 반드시 당뇨와 고혈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 와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상담한 사람의 어떤 사례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뭐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다. 뭐 당뇨가 심했던 분이 계셨다. 뭐 또는 뭐 뇌출혈로 오신 분이 계셨다. 자, 파킨슨 병으로 오신 분이 계셨다. 이런 이제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요점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 제 이야기 요점은 뭐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분. 아, 선생님도 뭐뭐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귀가 솔깃해지죠. 자, 이 IPB 기법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 상담할 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IPB를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포스트 모델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델. 자, 이게 뭐 영어로 돼서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펀치라인. 자, 펀치를 한 방 먹이면서 시작한다. 자, 펀치라인. 펀치를 한 번 먹이면서 시작한다. 자, 오버뷰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개요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개요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자,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즉, 스토리를 전개한다. 서머리. 그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한다. 서머리 요점이죠. 요점을 정리한다. 마지막에 터치라인. 다시 한번 결론을 터치하면서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을 터치하면서 마무리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펀치를 먹인다는 뭐 이런 여러분들 이제 옛날 복싱 권투하는 거 많이 보셨죠? 권투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펀치를 아주 강하게 한 방 먹여요. 이렇게 강하게 한 방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잽을 좀 날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펀치를 강하게 먹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KO로 쓰러지죠. KO성으로. KO성을 하는 복싱 선수들이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방 강하게 먹이고 잽을 좀 날리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먹이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강하게 두 번을 먹이는 거지 이렇게. 자, 말을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도 처음에 펀치를 강하게 때리는 것처럼 임팩트 있는 강한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작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한 펀치를 먹이듯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귀에 솔깃하게 남아있죠. 또 스피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펀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펀치라인. 자,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과 같은 문제는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한 방 먹였죠, 제가. 자, 다시 보세요.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과 같은 문제는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고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버뷰. 저는 왜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 스피치 학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텔링. 최근에 저한테 한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자, 스피치 학원만 한 5군데를 다닌 분이 계셨어요. 근데 5군데 스피치를 다녔지만은 전혀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학원을 다닐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안 다니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 앞에 뭐 서면 긴장되고 떨리고 뭐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계속 부부싸움하고 아버지는 특히 술주정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때리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억압된 마음이 잠재의식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었어. 나이는 5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 앞에 서면은 식은땀이 나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면을 걸어서 심리치료를 해주니까 이분이 한 달 이내에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말을 잘해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다는 거죠 이분이. 자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서머리. 자, 제 이야기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은 체면 치료, NLP 치료 같은 심리 치료를 해서 그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 편안하게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터치라인. 따라서 발표보자 불안이나 긴장 떨림과 같은 문제는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고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은 반드시 체면 치료를 받으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스피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즉 첫 만남 치유 스피치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팝이스 관련된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펀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팍 오죠?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당뇨, 고혈압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펀치를 먹이는 거죠.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버뷰. 저는 지금부터 왜 병원에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효과가 없이 계속 이 당뇨나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보니까 이 사람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또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식습관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야식도 많이 먹고 한번 먹으면 폭식을 하고 밤에 또 제 시간에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막 이 콜라, 뭐 사이다 이런 탄산 음료도 많이 마시고 밤과 낮을 바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혈압, 당뇨가 해결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우선 이제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10개명에 맞게. 자, 정말 건강 습관을 이제 만들면서 인체 정화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죠. 그렇게 3개월 하다 보니까 살이 10kg 이상 빠지고 당뇨나 고혈압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머리로 가는 거예요. 서머리. 요약. 자, 저의 이야기의 요점은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통해 몸무게를 감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칼로리 제한을 통한 효소식 인체 정화를 통해 비만을 해결한다면 반드시 당뇨와 고혈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지금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오늘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이 포스트 모델까지 해드렸는데, 포스트 모델을 배웠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우리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재명, 뭐 윤석열 이런 분들 막 연설하죠? 이제 연설로 잘 들어보면 이 포스트 모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득의 대가들은 자기만의 말하는 비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떤 구조로 말을 할 것인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자, 이 말하는 게 아직 훈련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자,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이 말하는
구구단을 외셔야 돼요. 오늘 가르쳐드린 이런 몇 가지 말하는 구구단을 외셔가지고 이 구구단에 맞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 말하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 글을 쓰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말하기 전에 어떤 구조로 말을 할까 미리 글을 한번 쭉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을 다시 입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자, 글 쓰기와 말하기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뇌나 우리의 뭐 언어 습관이나 뭐 생활 습관 모든 것은 이제 편안한 쪽으로 지금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반복한 것만 계속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되게 보면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구조로 말을 했던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입에서 노는 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이 국내에서 너무나 이제 유명한 이런 바비스라는 좋은 건강 사업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거죠. 매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정말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긍정과 사랑과 이 감동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가 한번 되어보자.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말하는 비법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정말 이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오늘 강의 듣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강조하는 건 운동을 하듯이 훈련하셔야 돼요. 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 무슨 이야기냐면은 많이 안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입에 숙달이 되어야만 말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해요. 악기. 저도 이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데 아코디언을 연주하려면 연주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손에서 숙달이 되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골프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스키를 타는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것도 입이 기억을 해야 돼. 입이. 내 입이 이런 구조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입이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천 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단련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려서 단은 뭐냐면은 1000일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련은 만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만일. 근데 1000일, 만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단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도 1000일, 만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자,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내 입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위대한 뭐 스피치 전문가, 위대한 강사, 뭐 위대한 상담가, 뭐 위대한 어떤 영업 상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명언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이렇게 감동의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입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피치 기법을 실제 이제 종이에 글을 쓰면서 자, 예문을 만들어 보고 또 그 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낭독하고 또 실제 영업 현장에서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 언어가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말을 너무 잘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잘해요? 이렇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놓을 겁니다.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잠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교수님께. 네.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정동문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거위를 깨운 적 말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워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을 잘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저기 군포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알려주세요. 네네. 네. 사업에 꼭 필요한 진짜 고객님들이 오시면 말을 잘해서 네, 꼭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예시문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 활용해서 뭐를 많이 잘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큰 박수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세요.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시문 다 만들어가지고 오시고 밤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요, 저기 10분 동안 만들어 10분 동안 10분 걸렸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세요? 저는 잠을 못 자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들어오기 전에 10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 예.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